여러분, 가늘어진 모발을 굵게 만들고 싶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모발이 굵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탈모약을 적극 활용하고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거죠. 근데 탈모약 복용하고 모발 이식 수술 받는다고 해서 과연 모발이 건강하고 굵어질까요? 제 고객님 중에 수년간 병원에서 탈모 치료도 받고 탈모약도 꾸준히 드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결국 탈모 관리 효과도 미비했고 간 수치도 조금 올라가서 나중에는 약을 못 드시게 되었고요. 다시 모발이 빠지면서 가늘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한 고객님은요, 탈모약이나 모발 이식의 수술 없이 오직 두피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셨는데 머리가 이렇게나 굵어지셨어요. 도대체 이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두피 관리와 중금속 검사 후에 영양 관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모발이 굵어지려면 영양 섭취를 모발이 원하는 만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고객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유튜버나 연예인분들도 두피 관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저런 탈모약을 먹거나 시술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 이 모낭 속을 깨끗이 관리하고 세포 속에 전달되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해야 머리가 굵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곤 하죠. 심지어 이런 유명인들도 영양 섭취, 영양제를 하루에 7에서 20알까지 드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발이 굵어지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해 주신다면 모발이 굵어지는 건 물론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킨다현TV의 이다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모발 굵기가 유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굵기는 유전입니다. 모발의 굵기는 유전이기 때문에 모체부터 갖고 태어난 본인의 굵기보다는 굵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모발이 가는 경우는 제외할게요. 자, 그럼 모발이 가는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현대인들은 잦은 음주, 흡연, 적은 수면, 스트레스, 극단적인 다이어트, 화학적인 시술, 환경 오염, 영양 불균형 등 여러 후천적인 원인들 때문에 모발이 빠르게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저하되시고 두피 말초 기간에 영양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볼륨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단순히 약을 바르고 먹으면 나아질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탈모약을 이야기해 볼게요. 프로페시아와 같은 탈모약의 원리는요,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DHT 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해줍니다. 여기서 DHT란 성호르몬의 하나로 테스토스테론을 기초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5알파 리닥타제라는 환원 요소가 결합돼서 DHT 탈모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DHT는요,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존재하지만 주로 남성에서 더 높은 농도로 발견됩니다. 결국 DHT 호르몬은 모낭을 공격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게 만들고 머리가 초기에 빠지면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물론 탈모약은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분들에게는 가속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발에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가는 모발의 모근을 강화해주긴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이 미녹시딜의 원리는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 및 영양소가 모발 모세혈관에 더 효과적으로 공급되면서 모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미녹시딜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게 되면요, 오히려 두피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탈모를 갖고 계신 고객님의 두피를 보면요, 열감이 많거나 각질, 노폐물들이 많고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녹시딜을 바르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 그리고 혈관 확장을 더 일으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늘어지고 있는 나의 모발을 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내에 있는 중금속을 멀리하고 해독하자입니다. 갑자기 무슨 중금속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발을 가늘게 해주는 원인 중에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체내 중금속에는요, 수은이나 납, 알루미늄과 같은 등이 있는데요, 공해에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체 내에 축적될 수 있으니 중금속에 오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중금속은요,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서서히 인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기억력 저하나 탈모 유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키가 덜 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중금속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염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먹는 캔참치, 대형 생선, 빵이나 과자 안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 양은 냄비, 치과용 아말감, 알루미늄 캔, 페인트 등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에 노출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발이 가늘어진다면 중금속 오염원을 최대한 체크하고 멀리 보시고 혹시나 내 몸속에 중금속이 쌓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나 근처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발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입니다. 탈모가 오면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백질은요, 세포를 구성하며 모발 기본 성분의 케라틴의 주요 성분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모발 강도와 탄력을 유지해주고 가는 모발과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하면 검은콩 자연스럽게 떠올리시죠? 과연 검은콩을 먹으면 모발이 많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노입니다. 물론 검은콩에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분비를 유도해서 이소플라본이 많아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켜 탈모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은콩을 10,000톤 이상의 섭취가 아니고서야 모발 개선에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의 닭가슴살은요, 몸속에 흡수되는 비율이 체내 20에서 23%입니다. 즉 체내에 흡수되는 단백질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 섭취하는 음식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닭가슴살 100g 기준으로 23%, 콩 100g 기준으로 35.3%, 소고기 등심 19.1%. 굉장히 적죠.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건 루에로 추출한 실크 아미노산을 추천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소화 흡수율이 무려 92%나 됩니다. 이렇게 질 높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요, 모유도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발이 굵어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오늘부터 당장 단백질 섭취를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을 섭취하자입니다. 여러 가지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이 많지만 오늘은 굵어지는 모발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추천해드릴게요. 마그네슘은요, 단백질 합성과 비타민 B1의 보관 유지 기능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며 우리 신체 기능,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요, 원형 탈모와 모발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일수록 마그네슘 부족으로 가늘어질 수 있는데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앗의 곡류 및 초록색 야채를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요, 모발 조직에 굉장히 필요한 원소이며 모발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모발이 더 쉽게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모발이 연모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요, 탈모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칼슘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칼슘은요,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율이 높은데요. 칼슘이 많은 우유나 치즈, 유제품을 섭취해 주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초록색 야채,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음식들을 동시에 섭취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크림 파스타에 채소와 함께 먹어주면 아주 좋겠죠? 자, 비타민 B군은요, B1부터 12까지를 B군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에 잘 용해되고 에너지를 생성해주고 대사, 신경 기능의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지원합니다. B군은 대사작용에 필요한 비타민이면서요, 우리가 단백질 흡수를 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 B군이 부족해진다면 일단 모발이 가늘어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재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mg 이상 고함량으로 섭취해 주신다면 우리 두피 피지량도 줄어들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서 컨디션 관리와 모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에는요, 닭고기, 곡물, 견과류, 유제품, 푸른잎 채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발이 굵어질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를 알려드려 봤는데요. 지금 현재 나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때문에 모발에 해로운 중금속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 식습관 때문에 모발에 부족한 영양분을 주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해보세요. 체크해보셨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꼭 잊지 말고 챙겨 드세요. 가늘어지고 있는 나의 모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